안녕하세요. 건강의정 유창길 원장입니다. 요가가 참 좋은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하실 때 좀 부담이 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요가를 쉽게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시도조차를 못 하는 경우죠. 그런데 요가를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좀 자세와 도구를 이용해서 좀 조정을 하면 요가 자세와 어떤 도구를 이용해서 수정을 좀 해주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도 요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절에 과도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자세를 조정하고, 그리고 관절에 압력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관절이 악화되면 안 되겠죠. 관절에 텐션이 너무 걸리면 안 되겠죠. 너무 압박이 너무 심하게 가해지면은 통증이 유발되기 때문에 관절에 압력을 줄이는 게 가장 중요한데, 이 블럭을 이용하거나 요가 스트랩이라고 해서 그 줄같이 생긴 스트랩 이용하면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좀 관절에 부담을 줄여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머리와 척추, 이 몸통 쪽, 척추 쪽, 뇌와 척추를 바로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 말단 관절에다가 부하를 걸리게 요가를 하는 게 아니고, 이 몸과 뇌와 척추를 일단 두개골과 척추를 펴주고 반듯하게 밸런스를 맞추는 것에 초점을 두시면은 이 작은 관절까지도, 그러니까 몸의 큰 관절 부위를 위주로 요가를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은 작은 부위까지 관절 부담이 걸리지 않게 좋아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을 꼭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관절에 압력을 주면 안 되고요. 그래서 적절한 자세나 도구를 이용해서 어떤 변화를 줘야 됩니다. 기존 일반인들이 요가하듯이 똑같이 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작은 관절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두개골 척추, 뇌와 척추를 밸런스 잡는 거 위주로 해주면은 작은 관절은 순차적으로 영향을 받으면서 좋아지게 돼 있다. 그래서 뇌와 척추, 몸의 중심축을 바로 잡는 거, 그 동작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몇 가지 동작들을 소개해 드릴 테니까요. 요게 이제 스트랩이죠. 요가 스트랩. 이게 늘어나는 이 줄이죠. 다리 같은 거, 어깨 같은 거 늘려줄 때. 그리고 이 블락입니다. 폼 블록. 약간 말랑하면서도 약간 쿠션이 있는 블록. 이런 블락이나 이런 스트랩을 이용해서 이제 요가를 할 수가 있는 건데, 이 블록을 이용해서 이게 지금 다운워드 독 자세라고 해서 이렇게 일반인들은 이제 그대로 하면 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이렇게 블락을 이용해서 지면에서 관절이 닿지 않게 하는 거죠. 체중이 손바닥 쪽으로 이동하게 하는 겁니다. 체중이 손가락 쪽이 아니고 이렇게 블락을 받침으로써 손바닥으로 블락을 받치게 되죠. 그러니까 이 손바닥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없는 쪽으로 손바닥에 부하가 걸리도록 하고, 그리고 여기에 벽이 있어야 됩니다. 왜냐면 이게 미끄러질 수 있기 때문에, 블록이 미끄러지면서 앞으로 화당 넘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얼굴이 충격을 받기 때문에요. 크게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끄러지지 않도록 벽을 받치고 블락을 대고 이 손바닥에 체중이 실리도록 해주는 건데, 이 자세도 근데 하실 수 있는 분이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심하지 않은 분이죠. 왜? 손목에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어야지 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발목이나 이 발 쪽, 그리고 무릎도 어느 정도 이 자세가 나오려면은 손목, 발목 정도까지는 그래도 관절이 괜찮으셔야지 하실 수가 있는 동작입니다. 그러니까 체중이 손가락에서 손바닥 쪽으로 실리도록 블락을 이용한다는 거. 이분은 지금 이제 블락을 뺐습니다만, 여기 블락을 빼고 하십니다만은, 발 쪽이 부담이 되신 분들은 이렇게 담요를 이렇게 깔아서 지면과 발바닥이 떨어지게 하면은, 그리고 무릎과 발목, 고관절 쪽이 안 좋아서 이게 쫙 펴는 게 어렵거든요. 이게 쫙 펴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려운 분들은 이렇게 지면과 45도 정도 여기 블락을 놓고 요 담요를 푹신한 담요를 놓고 발이 요 각도가 되도록 해서 무릎을 이렇게 구부려 주면은 굉장히 좀 편하게 할 수가 있고, 여기다 또 벽에다 대고 아까처럼 여기다 블락을 대고서 하시면은 이 자세에서 무릎만 이렇게 구부리고 발 들 수 있게 이렇게 하시면은 요 동작은 또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요 동작도 힘들면은 이제 좀 요 동작은 아무래도 좀 무리가 되는 몸 상태라고 하실 수가 있습니다. 요게 힘들면 요걸로 한번 도전해 보시고, 여기 깔아서요. 그러면 손목, 발목, 손바닥, 발바닥 쪽으로 체중이 실리게 해서
이 자세를 다운워드 독 자세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숄더 스탠드, 어깨로 이제 받치고 이게 몸을 세우는 자세인데,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이 이게 굉장히 좀 어려울 수 있죠. 어깨나 특히 팔꿈치가 안 좋은 분들, 이게 정말 좋거든요. 이 자세가 정말 좋은 자세인데, 경추하고 척추를 바로잡아주는, 그리고 뇌 쪽으로 몸의 혈류순환을 확 좋아지게 할 수 있는 아주 좋은 자세인데, 거꾸리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죠. 거꾸리라는 걸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것도 물론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걸 직접 본인이 이런 자세를 할 수 있으면 최고인데, 류마티스 관절염들이 좀 힘들 수 있죠. 그래서 팔꿈치나 어깨 관절이 힘든 분들, 요 밑에 이렇게 쿠션이 있는 요를 깔고서 팔꿈치를 이렇게 푹신하게 대줌으로써, 그리고 뒷목까지 받쳐줌으로써, 그리고 등까지 요에다 받침으로써 푹신하게 체중을 내가 어깨에다 지지해서 몸을 세울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이것도 힘들다 그러면 여기에 벽을 대서 몸을 이쪽으로 기울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덜 힘듭니다. 벽에다가 이 면을, 내 몸의 뒷면을 대는 거죠. 담요는 깔고, 그러면은 이 자세를 하실 수가 있죠. 이 자세가 되시는 분들은 이제 다리를 이렇게 넘기는 동작까지 하실 수가 있겠죠. 이 자세도 유명한 자세죠. 그리고 여기서 보시다시피 마찬가지로 담요를 깔고 팔꿈치 관절을 받치고 등과 척추를 요 담요 위에다 놓고 목까지 부드럽게 받쳐준 상태에서 뒤로 넘어간 자세, 이렇게까지 해주시면 좋습니다. 이렇게 해보시고, 그리고 벽에다도 대고서 해보시고요. 이것까지 가능하다면 이 자세까지 해보실 수가 있습니다. 팔꿈치가 안 좋으신 분들 받치고 산다는 거, 담요, 어깨 팔꿈치 안 좋으신 분들 받치고 산다는 겁니다. 요것도 힘들다면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다리를 쭉 뻗는 게 힘드니까 벽에다가 발바닥을 이렇게 붙여주시고, 담요를 깔고 팔꿈치와 등, 어깨를 받쳐주시고, 이 여성분처럼 이 자세로 하셔도 효과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일단 이 자세부터 해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이게 가장 부담 없이 이 숄더 스탠드 자세를 할 수 있는 동작입니다. 발바닥은 벽에다 붙이고 무릎은 펴주고, 무릎을 이렇게 쭉 세우는 게, 몸을 세우는 게 어렵기 때문에 무릎을 굽히는 거죠. 이렇게 벽에다 대고, 그리고 밑에는 이렇게 깔아주는 겁니다. 그리고 손은 이렇게 엉덩이를 받쳐주고 있죠. 이 자세는 뻣뻣하신 분들도 일단 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걸 해보시고 그 다음에 요거까지 가보실 수 있도록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숄더 스탠드 자세는 어깨에다가 목, 척추, 그리고 다리 뒷면, 후면 근육까지 다 늘려주는 너무나 좋은 전신 동작이기 때문에 이 동작이 되면은 몸이 될수록 건강해지시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처음에 이 동작으로 시도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걸로 자꾸 도전해 가보시기 바랍니다. 처음에는 이것도 힘들 수 있는데요, 최대한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동작은 스파이널 트위스트, 그러니까 요추 회전이죠. 요추 신전, 요렇게 깔아주는 게 요령입니다. 이렇게 폼을 이렇게 깔아서, 푹신한 폼을 깔고, 이게 원래는 무릎이 바닥에 닿는 건데 폼을 이렇게 깔아서, 푹신한 폼을 깔아서 이 종아리와 무릎을 받쳐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허리가 이렇게 신전, 트위스트가 됩니다. 이렇게 폼을 깔아서 한다는 게 요령이고요. 여기에 힘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는 겁니다. 의자에. 요 동작도 힘들다, 누워서 이렇게 하는 것도 힘들다 그러시는 분들은 요렇게만 하셔도 스파이널 트위스트의 효과가 발휘됩니다. 손 잡고 반대쪽 손으로, 오른쪽 손으로는 왼쪽 무릎 바깥쪽 잡고, 이쪽 반대쪽 손은 의자 잡고 몸을 이렇게 돌려주는 거죠. 트위스트 해주는 겁니다. 척추를 회전시켜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 몸에서 뚜둑 소리도 나기도 하고요, 시원하게 혈류가 통하면서 척추가 바로 잡히는 효과가 있어요. 이렇게 한 번 하고, 그리고 반대로 또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아까 이 스트랩을 이용해서 이렇게
발바닥에 걸고 이렇게 잡아서 발을 이렇게 늘려주시는, 세우면서 늘려주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다리 후면이 무릎이 안 좋으신 분들,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굉장히 당길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이게 다 안 펴질 수 있습니다. 그때는 그냥 다리를 이렇게 구부리고 하셔도 됩니다. 다리를. 아니면은 핀 상태에서 한 요 정도만 내려보셔도 되고요. 다리를 처음부터 이렇게 90도로 직립으로 세우기까지가 쉽지 않으니까 류마티스 관절 환자들은, 무릎이나 고관절, 발목이 안 좋으신 분들은 처음에는 무릎을 구부리셔도 좋고요. 그러니까 걸고서 무릎을 구부리고 발바닥에다 이 스트랩을 걸고 무릎을 구부린 상태까지만 하셔도 좋고, 각도를 90도가 아니라 이 정도까지만 하셔도 좋다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다가 보면은 점점 각도가 좋아지면서 여기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자세, 다리가 안 좋으신 분들, 고관절, 무릎, 발목 안 좋으신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분들은 굉장히 필요한 동작입니다. 이걸 해보시면은 여기가 굉장히 당길 거예요. 무릎 뒤쪽, 다리 뒤쪽이 많이 당기는 분일수록 무릎 관절 안 좋을 가능성이 많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 많이 당긴다 그러면 매일 해보십시오. 매일 해보시면 조금씩 덜 당기게 되고, 무릎 관절 주변 근육 교정 효과도 있어요. 그리고 다리가 오다리에서 좀 일자 쪽으로 좀 뻗어질 수 있는 변화도 생길 수 있습니다. 이 동작도 굉장히 하체 안 좋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까 꼭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다리 핸드 쪽 빅토 포즈, 그리고 스파이널 트위스트 동작, 의자에서 하는 거, 바닥에서 폼에다가 무릎을 대면서 하는 거, 숄더 스탠드의 가장 쉬운 동작, 그 다음에 어려운 동작, 숄더 스탠드 어려운 동작, 그 다음에 다운워드 독 자세, 쉬운 자세는 요거. 일단은 내가 쉬운 자세부터 먼저 해보시고 완벽한 자세로 만들어 갈 수 있다면은, 완벽한 자세가 됐을 때는 나의 류마티스 관절염 상태가 훨씬 좋아져 있을 겁니다. 오늘 내용 꽤 중요한 내용이니까요. 꼭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시기 바랍니다. 건강유정 이창길 원장이었습니다.